그래서 1장에서는 쫓겨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제주댁 이리 와요. 네. 자, 우리가 1장에서는 이제 코칭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코칭이라는 것은 뭐 역사적으로 한 30년 됐지만 시작점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형성이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안에 재능을 담아 두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도 역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아이 속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끌어낼 거냐, 이건.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도록 할 거냐.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 잠언 20장 5절에 안에 있는 지혜의 샘물을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방법, 시스템. 그것이 이제 바로 가장 효과적인 게 일방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도 좋은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 결국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인 것이고, 그런데 이제 질문을 통해서 같이 이끌어가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끌어내서 어떤 목표를 이루어 가기 위한 요 시스템을 우리가 코칭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코칭을 가장 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인간을 잘 이해해야 된다. 사람을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우리 KDM이 코칭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단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코칭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능력을 중점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건 발전해 나갈수록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러나 우리는 발전하면 할수록 틀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적인 신앙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 차이점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은 인간 이해입니다. 모든 코칭의 기본은 인간을 잘 아는 데 있다. 모든 프로그램이 다 마찬가지지만 코칭 역시 좋은 코칭이 되기 위해서는 코칭의 대상인 사람을 바로 알아야 한다. 성경이 세상의 일반적 코칭보다 더 뛰어난 코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은 인간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경은 인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성경은 창조주의 말씀이고 나를 찾아주는 나에 대한 설계 도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설명하는 나 자신에 대해 이해를 해야 이것을 바탕으로 올바른 코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인간의 중요한 영역은 세 가지다. 인간에 대한 모든 평가와 가치 기준은 여기에서 기준해야 한다. 인간은 이 세 가지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의 기준에서 코칭뿐만 아니라 인간을 다루는 모든 교육과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자, 우리가 인간을 안다는 건 세 가지를 안다는 거예요. 첫째는 존재의 배경, 둘째는 창조의 과정, 세 번째는 존재의 목적이에요. 궁극적 존재예요. 요 세 가지를 알면 인간을 안다, 나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의 배경,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인간 자존감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뿌리를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뿌리가 나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뿌리가 좋으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사람들이 족보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아무 필요 없이 어쩌다가 존재하는 자라면 가치와 자존감은 한없이 떨어지지만 어떤 위대한 분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존재하게 했다면 이것은 높은 가치와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한다. 인간이 존귀하고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 이유는 이 부분 때문이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두 곳인데 하나는 시편 139편 13절로 18절과 에베소서 1장 3절로 11절이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스스로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속에서 존재하게 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네.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 찾기 위해서 만든 화두가 뭐였어요? 네, 이목고. 그 이목고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태안에 있기 전에 하나님의 눈이 이미 우리를 보셨고 이건 우리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의 책에 다 기록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나를 보기 전에 먼저 그분이 보았고 나의 날들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책이 기록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그분이 나를 선택하고 계획하시다는 말이다.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높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아래 세상에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코칭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올바른 가치 추구. 코칭은 단순히 세상적 이게 미국에서 하는 코칭의 스타일하고 한국에서의 코칭의 스타일 이렇게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한국에서 하는 코칭의 스타일은 가치를 추구하게 하기보다는 실적 위주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실적을 배로로 늘릴 수 있을까? 주로 이제 이런 방향에서 이제 방법을 찾아가요. 근데 이제 다 그런 거 알겠지만 서구적 코칭은 이제 가치를 추구하게 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CEO가 회사를 합병을 하기 위해서 코치에게 이제 뭐 그 내용을 의뢰를 했어요. 이게 과연 합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래서 이 코치가 이제 나중에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그 CEO를 만나가지고 코칭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합병하는 것이 CEO께서 이 회사를 설립하실 때의 가치와 맞는지를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얼마나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보다는 합쳐져 가지고 본래 추구했던 가치가 손상이 된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가치에 부합하냐. 그래서 CEO가 한참 이제 며칠을 생각을 한 끝에 이제 결국 합병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이유는 이익은 더 발생할 수 있지만 자기가 이 회사를 창립할 때의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자기는 이 가치를 지키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적인 것들을 일깨워 주는 것이 사실은 코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알려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부분들을 모르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인간의 가치가 물질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평가되지만 성경은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죠. 어쩌다가 대강 계획했다면 그거 역시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런데 배경이 대단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설명되고 있어요. 첫째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선택된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의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선택되어진 사랑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이미 창세 전부터 출발이 됐다. 두 번째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이 결정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다. 강제나 억지로가 아니다. 이 세 가지는 뭘 의미하는가? 인간이 쓸모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이의 사랑과 기쁨과 필요에 의해서 선택되고 계획되어졌다는 의미다. 얼마나 감사하고 자부심이 높아지는 말씀들인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이후에 인생을 만들어 가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창조의 과정이에요. 인간이 두 번째로 알아야 할 부분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존재하게 된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인간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사실 코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코칭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어 활용하게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구조를 모르고서는 올바른 코치가 될 수가 없다. 인간 창조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죠.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1장 27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2장 7절에서는 흙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한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흙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영혼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자, 이 중에서 인간의 실체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뭘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은 육을 가진 분이 아니라 영이시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말이다. 이것을 영 혹은 영혼이라고 부르며 세상은 정신세계 마음이라고도 부른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며 본체다. 인간의 실체는 육이 아니라 영이다. 시편 130편 5절에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도다. 나 곧 영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알려면 육체는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의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 인간의 육체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죠.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됐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물질 속에서는 발견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세계, 정신 세계에 대해서는 인간은 너무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알기 위한 학문이 심리학이고 이것 때문에 생긴 질병이 심리 질병들인데 이런 걸 이제 치료하는 학문들이죠, 이게.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그러므로 코칭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신세계 속에 있는 능력을 끌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인 정신세계 곧 그의 영혼의 세계를 모르고는 올바른 코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문명은 물질 문명이다. 따라서 물질적 부분, 육체적 부분은 발전해 있지만 영혼의 세계인 정신세계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많아지는 것이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곧 심리 질병들이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리 질병들을 많이 앓고 있고 또 늘어가고 있다. 이제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나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자,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 인간을 다룰 때 세 번째 이제 이거예요. 이 부분을 제외하면 불완전한 인간이 된다. 그래서 사람을 다룰 때 반드시 이 부분을 다뤄야 한다. 어떤 면에서 인간의 가치가 소중한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은 뭘까? 에베소 1장 3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서론은 1장 3절이에요. 바울은 로마의 죄수로 재판받기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찬송해야 할 이유를 밝혀주는데 그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이에요.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뭔가? 이것을 4절에서 6절까지 설명합니다. 자, 본론은 4절 6절이에요. 그 중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시편 139편에서 설명하고 있죠. 둘째, 선택한 이유가 뭔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성경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7장 9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게 이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 가시는 길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기서 다 만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이게 뭐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 왔다가 또 가고 거기가 집에 갔다고 해서 집이 끝이 아니니까 또 오고 또 왔다가 또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좀 피곤하면 빨리 느끼는 분은 좀 일찍 가고 좀
그래도 좀 늦게까지 하나님이 좀 더 이따 오라는 사람은 또 늦게까지 가고. 네. 요즘에 새로 우리 등록하신 할머니 중에 93세 드신 분이 계세요. 야, 근데 말이죠. 여태까지 병원에 별로 가본 일이 없대요. 아직도 또록또록 전화 잘하시고. 이분이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이제 근래에 오셨어요. 오시면서 이제 제사 지내던 걸 다 바꿔가지고 이제 예배로 바꾸면서 내가 처음 가서 이제 초도 예배를 드렸는데 진짜 건강하시더라고요. 예, 참 부럽더라고요. 예. 보통 보청기도 끼고 그러는데 그 양반은 그래도 하나도 안 끼고 뭐 전화 통화하면서 늦게 오는 아들한테 어디 있냐고 그러고 뭐 그러고 참 그런 거 보니까 다니엘이 90이 넘어서도 총명해가지고 계시를 받은 것이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인데 참 우리도 그렇게 이제 살아야죠. 제주도 사람이 더 오래 살라나?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실 때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세우느냐? 종으로 세우느냐? 아들로 세우느냐? 아들로 세운다는 거예요. 넷째, 그 앞에 아들로 세우셔서 뭐 할 것인가? 6절, 놀라운 사실을 설명한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은 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이며 계시록 21장 22장이다. 그 내용은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일이다.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적은 가장 아름다운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 인간이 꿈꾸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거.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게. 자, 이것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것이다. 결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세 가지 기본 틀을 가지고 인간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 틀 위에 인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빠져버린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나 이런 건 다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심리학이나 또 자기 개발이나 세상의 코칭이나 모든 것은 다 바로 불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 틀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한 영역만 다루게 되고 또 다른 영역은 모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큰 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목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과목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만 17과목이고 책으로만 하면 30권 정도 되는데 이게 엄청난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속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내 생각 속에 담아뒀을 때는 나를 다루는데도 효과적이고 다른 사람을 다루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게 우리는 결국 인간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둘째, 코칭을 위해 알아야 할 영혼의 세계. 우리가 좋은 코칭을 위해 위에 설명한 세 가지의 기본 틀을 알아야 하고 실제적 진행을 위해서는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의 구조와 영혼의 세계를 알아야 한다. 물질 문명이 인간의 육체적인 구조나 구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을 하게 만들었지만 영혼의 세계에서는 잘 모른다. 단지 나타나는 본능들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임상하고 통계해서 다가서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일반 심리학을 우리가 통계학이라고도 불러요. 그 이유는 일반 심리학은 몇 명을 통계했는데 결국 그 중에서 몇 명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이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혼의 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의 구조에 대해서는 의학이 설명하고 있고 영혼의 구조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안내를 받아 영혼의 구조를 바로 알아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프로그래밍 코칭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영혼.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고 그 실체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할 때 실체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특징은 뭐예요? 자,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특징, 성품이에요. 많지만 그 중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5개예요. 유일성,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 그 다음에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물론 하나님은 이보다 더 많은 셀 수 없는 특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대표적 특징은 5가지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 5가지 특성을 우리 안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고 밑에 그림에는 사람 속에 이 5가지 특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 영혼,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과 사람, 요 가운데 있는 덩어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특징, 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스피릿,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보고인 5가지 성품.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다음에 28절에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우리 G7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배경으로 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1장 27절은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코칭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 속에는 능력이 들어있다. 그 이야기고 28절은 그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가정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끌어내야 돼. 끌어내는 시스템이 바로 코칭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답,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답이 하나님 형상인 영혼 속에 들어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5가지 성품이다. 이 능력이 안에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세상 탓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에 있는 이 능력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안에 있는 능력을 밖으로 끌어내 세상을 다스리게 한다. 이걸 위해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바로 코칭 시스템이에요. 이 상황을 한마디로 설명한 것이 잠언 20장 5절. 다 같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걸 길어내느니라. 자, 내 자녀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담아놓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샘물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이걸 잘 길어내는 명철한 부모님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길어내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모님이 되고 있나요? 자, 우리는 이제 또 목회자들이에요. 그럼 성도들 속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닮은 놀라운 능력들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잘 끌어내서 세상을 다스려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은 오히려 그냥 못한다고 억압만 하고 그러면 죽을 줄 알아 막 이런 소리나 하고 네, 협박하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식 교육은 끌어내는 교육이 아니라 집어넣는 교육이에요. 집어넣는 교육.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데 무조건 막 집어넣고 외워야 되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막 그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나와야 재미가 있는데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는 교육은 서구적 교육을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미 그런 자유학기제,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자유학년제가 실시되는 것 같아요. 자유학년제. 그러니까 학기가 아니라 한 학년 전체가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서 하고 자기의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확대되면은 그야말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뭐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자유학교. 네. 오고 싶으면 오고 싫으면 그만두고. 그러니까 현장을 중요시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중요시하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이에요. 우리나라의 과연 그런 교육대학들이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훈련이 될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이 교대생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훈련이 충분히 되면 끌어내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아무리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변화를 지금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아이들이나 자녀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능력의 보고인 5가지 성품의 구조. 이제 5가지 성품 속에 들어있는 능력의 구조를 열어보자. 이걸 알아야 이걸 꺼내줄 수 있다. 코칭을 받는 사람도 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이걸 끌어내줄 수 있는 코치도 이걸 알아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코칭을 할 수 있다. 자, 유일성 성품 안에 3가지가 있죠. 첫째는 존귀함. 존귀함이 개발되고 활용되도록 코칭해야 된다. 이거는 존귀함의 영역 책을 보면은 잘 설명되어 있죠. 자, 모양의 다양성.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름의 중요성, 비교해서는 안 될 자기만의 가치, 서로 다름에서 나온 아름다운 가치와 능력, 자기만의 장점을 찾아 프로화하는 것, 자기의 역할, 주도적 삶, 주인의식, 파트너 인정 등의 본능이 있다. 이것은 두 번째 책 모양의 다양성에서 설명되고 있어요. 셋째, 재능의 다양성. 이 안에는 영성 재능, 지적 재능, 감성 재능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찾아서 활용하도록 코칭이 되어져야 돼요.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하게 재능이 개발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이것을 사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들과 현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재능의 다양성, 재능 개발편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인격성, 이 안에도 세 가지의 중요한 능력의 성품이 들어있다. 이 성품들 역시 세상을 다스리게 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죠. 첫째, 생각의 기능. 세상의 모든 문명은 생각에서 나온다. 생각의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코칭해야 된다. 창의력 개발, 생각의 기능 상하, 두 권에서 소개합니다. 둘째, 자유의 기능. 자유의 기능은 행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유를 억압당할 때 고통이 오고 심리질병이 온다. 억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코칭해야 된다. 자유 1은 억압에서 자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심리 2에서는 심리 치유 1, 2, 3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소통의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통해서 모든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코칭해야 되는데, 언어의 능력, 질문의 능력, 관계의 능력, 리더십의 능력 등이 활성화되도록 코칭해야 된다. 언어 1, 2, 3에서 다루고 있고, 코칭의 영역, 리더십 편에서 다루고 있어요. 거룩성, 이 안에도 세 가지의 중요한 능력의 성품이 작동을 하죠. 첫째는 영성입니다. 인간이 종교적 존재인 이유는 영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최고의 능력의 성품이다. 이것은 계명 지치기, 십자가 활용, 성령과 소통하기 등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있습니다. 둘째, 성품의 영역. 이 안에는 두 가지의 능력의 보고가 들어있다. 성품의 영역과 감성지능의 52 주제가 그것이다. 이것들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코칭해야 한다. 셋째, 저항성. 이것을 회계 혹은 컨설팅이라고 부른다.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고치게 하는 능력의 분야다.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코칭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아이들이 항상 자기 삶을 스스로 분석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이게 친구들과 무조건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요. 소위 말하면 주도적인 삶이나 이런 것들이 커지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아이들의 세계도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부모님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대로 듣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단지 친구들의 그런 사회적 틀 속에서 그냥 덩어리로 뭉쳐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스스로가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길러주는 거, 이게 가장 지금 필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멘토할 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너는 네가 학교 생활에 이런 걸 주도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니, 기계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니? 항상 이걸 물어봐요. 그럼 거의가 다 보통 대답하는 말은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하게 되고, 안 하면 왕따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려서부터 심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미 커버리면 그 울타리 속에서 빠져나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초등학교 때 적어도 3, 4학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몇 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해보면은 문제가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보통 이제 그 문제의 출발점은 다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요 사춘기 시절이에요. 요때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누가 이때 뭐 올바로 사춘기가 뭔지도 다 모르고 사니까, 본인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다 모르니까 어떻게 이걸 다뤄가는지를 모르니까 요즘 우리 애가 말 안 듣고 말썽 부리고 너무 속상해 죽겠다. 그래서 전에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손주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고 데리고 왔어요. 사춘기라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계속 사춘기라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사춘기라 큰일 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멘토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너 사춘기가 뭔지 아니? 사춘기에 대해 설명을 해서, 사춘기는 작은 집을 헐고 큰 집을 짓는 시기야. 네가 유치부, 영아부 때 이때부터 가졌던 이런 부분이 다 이제 깨지고 네 육체, 몸의 구조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생각도 다 더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아주 좋은 건데, 좋은 재료로 집을 잘 지어야 돼. 이때 나쁜 재료로 집을 지면 나중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을 때 나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좋은 제목을 갖다가 재료를 갖다 집을 지면은 네가 나중에 청년, 장년 때 아주 훌륭한 삶을 살게 돼. 그래서 이제 얘가 나중에 간 다음에 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이 상담을 통해서 너한테 도움이 된 게 뭐냐? 그러니까 얘가 메일을 보내서 뭐라 하냐면, 사춘기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에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만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자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속에서 막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막 모든 게 다 폭발하는 거예요. 몸의 구조 하나하나가 다 바뀌는데 이게 두렵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도대체 궁금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뿐이겠어요?
그동안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말 들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자꾸 자기 생각이 커져.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자꾸 다른 애들이 눈에 들어오고 비교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막 모든 게 다 의문투성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엄마가 이야기를 해도 왠지 모르게 막 거절하고 싶고 그게 아닌데 막 이러고 싶고 하니까 이게 부모들에겐 반항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픈 마음 치유 교실 이 부분을 이제 지금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정도면은 우리가 충분히 사람을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같이 지금 내년 봄부터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어린이 심리 교실이에요. 어린이 심리 교실. 그래서 아이들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 갈등의 문제, 또 내면의 세계, 아이들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코칭 교실에서 우선적으로 그 어린이 심리 교실을 운영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도 그 어른들 공부하고 그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의 심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잘 다뤄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랑성은 함께 나누는 능력입니다. 이 안에는 채우는 능력과 영역과 나누는 영역이 있어요. 채워야 할 영역을 채우지 않고 나눠주려고만 하면 나중에 이제 번아웃이 돼요. 모든 게 다 기진맥진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채워야 될 영역을 잘 채울 수 있도록 만들고 채웠으면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 예, 그러니까 비어 있는데 자꾸 나누려고 하면 지쳐버리는 거고 가득 채워져 있는데 안 나눠지면은 행복감이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원성 이 안에도 역시 세 가지 영역이 들어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 존중, 천국의 중요성. 둘째, 천국의 응용 능력과 천국인의 문화. 세 번째는 삶의 의미와 가장 보람 있는 삶, 그리고 예비하는 삶. 이 부분이 이제 굿 무빙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한테도 제가 이제 신방 드리면서 이제 앞서 가신 분의 어떤 좋은 유지나 이런 게 남아 있는지, 예, 그런 이야기 끝에 할머니도 성도님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건강하실 때 영상도 찍어 놓으시고 후손들에게 남길 말씀도 다 이렇게 남기시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추도 예배 때 그 영상을 보면서 후손들이 또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걸 다 하는 겁니다. 이걸. 코칭이란 현실적으로 어느 한 부분을 다루게 되지만 사실은 인간 전역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하는 코칭이라는 거는 한 영역만을 다루지만 우리는 전체적 아이에게 지금 어느 한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코치는 전체 영역을 이해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왜 얘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갔을 때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이르도록 이끌어 줘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복습하겠습니다. 코칭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죠? 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세 가지 기본 내용. 첫째는 존재의 배경, 둘째는 창조의 과정, 셋째는 그래서 존재의 배경에서 시편 139편하고 에베소 1장 3절로 11절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 기억해야 되고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에베소 1장 3절로 6절까지를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 보물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5가지 보물은 유일성, 인격성, 그 다음에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자, 그 특징들은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타이틀 속에 한 3가지 정도의 이 성격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격들을 다 정리해 보니까 한 17가지 정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단편적인 것은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단편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심리를 다루는 부분은 자유1, 2 여기에서는 책이 그러니까 자유1 1권, 그 다음에 자유2 3권, 그래서 4권을 공부를 해요. 근데 지금 마음 아픔 요 치유 교실은 1권 정도 가지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것만 공부를 해도 그래서 이제 구역장이나 구역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꼭 공부시킬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구역 식구들이나 또 그런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심리적인 문제가 대부분 다 얽히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그 공부만 같이 해줘도 충분히 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자녀 코칭, 부모 코칭. 그래서 부모 교실,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코칭해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 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교실이에요, 부부 교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이 부부 교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결혼식 주례하면 신혼부부들한테는 신혼여행 갈 때 그 책을 내가 꼭 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줄에 서면은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요즘에는 꼭 이제부터 공부 시작하세요. 공부 시작하세요. 혼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둘이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 요즘 사람들이 자기 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옛날처럼 막 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속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언어 교실 정도,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그런 코칭 교실 이런 정도는 단편적으로 공부를 해도 그 부분만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보물들을 꺼내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당신은 자신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자녀 속에는 보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이 보물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교육하고 있는가? 자, 이 안에 있는 보물을 꺼내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하고 있지, 최 목사님? 태민이 속에 있는 걸 끌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끌어내는 거예요? 몽둥이 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끌어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커가면서 세상의 물결과 주변의 환경의 흐름 속에서 환경에 의해서 이 화산이 흘러내려다가 굳어버린 것처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영역들이 굳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굳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코칭 과정 10단계. 자,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될 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단계 오프닝, 두 번째 단계 영역 분류, 세 번째 단계 현재점 찾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내가 선택한 주제가 지금 부부관계가 안 좋아, 갈등. 그럼 선택한 주제는 갈등이 돼요. 그럼 이 갈등 때문에 내 삶의 현재가 어떻게 되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난 사는 재미가 없다. 도대체 나는 뭐 내 업무나 직장 생활을 다 때려치고 싶다.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목표가 그럼 어디까지 가고 싶습니까? 좋은 관계를 갖고 정말 처음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신앙이라는 게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 정말 그 옛날에 그 첫사랑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는 거야, 이게. 네. 그래서 항상 그 기도만 하고 살다가 끝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와 함께 현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정한 기도가 뭐예요? 진정한 기도는 삶이에요, 삶. 네. 내가 살아가는 걸 기도하는 거고, 살아갈 방향을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은 살아가려고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지도 않으면서 저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는 이제 구체성이에요. 그러면은 자, 목표 설정이 됐어요.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 아니면 그보다 더 뛰어난, 더 발전된 그런 사랑, 이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속까지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한 뭐가 필요해요? 징검다리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가운데 돌멩이들이 많이 있어야죠. 한꺼번에 그 목적까지 못 뛰어간다고요. 그럼 중간 단계를 이제 무엇부터 시작할 건가? 언어부터 바꿀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부터 시작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이고
이걸 출발해서 이루면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갈 것이고, 기도의 시간을 적정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부터 시작할 것인지, 이런 걸 이제 여기서 각 세션마다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용 자원이 이제 많이 필요하겠죠. 영적 자원도 필요하고, 육적인 자원도 필요하고, 누군가의 조언도 필요하고, 자기 경험도 필요하고, 또 좋은 책들도 필요하고, 이런 게 다 자원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자원.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 자원을 이제 내가 하나씩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는 실행 계획입니다. 이제 점검 계획.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매일매일 몇 번씩 어떤 말을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거 이제 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누가 좀 점검을 해주면 잘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행이 약해져요. 이게 운동 같은 것도 내가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작심 삼일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그런 기구들 많이 사다가 열심히 몇 번 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갖다 놓고 있죠.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누군가와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운동도 그렇잖아요. 혼자 하면 몇 번 하다 그만둬. 근데 누구하고 어떤 파트너십을 이루면은 하기 싫어도 그 사람 때문에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코칭입니다. 이게. 자, 휴식 없이 그냥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시 반, 5시 반까지 하고 5시 반에 식당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코칭의 원리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앞에 2장에서 코칭이 뭔지, 왜 필요한지 살펴봤다. 이제 본장에서 코칭의 기본 원리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코칭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목적은 동일하다. 코칭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면의 능력을 발휘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데 있다.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밖으로 나오게 해서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거 잘 이해되세요? 네. 창세기 1장 27절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은 그걸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밖으로 나와야 돼요. 말로 나오든지 뭐 생각으로 행동으로 나오든지 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어떤 기본 원리가 필요한지. 자, 코칭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요건 이제 일반 책들이 소개하고 있는 이제 방법이에요. 코칭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피코치라 부르고, 코칭을 해주는 사람을 코치라고 부른다. 코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코치가 자각을 통해, 자각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떤 의지죠, 의지. 네, 의지.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는 좋은 코칭을 기대할 수 없다. 먼저 이것이 이루어져야 코치와 함께 그걸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행동을 통해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때로는 코치에 의해서 주제가 주어질 수도 있다. 자각, 행동, 목표. 그래서 행동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코칭은 자각과 행동이란 토대 위에 이루어진다. 자각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걸 위해 분석 질문이 필요하다. 자신의 현 상태, 자신이 이대로 갔을 때 나타날 보상과 고통의 결과인식. 담배를 계속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가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옛날에 제가 어떤 택시를 딱 탔는데 그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면서 그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내가 이러다 죽지. 내가 이러다 곧 죽을 거야.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놈 때문에 내가 죽을 겁니다. 그럼 또 빨아대는 거예요. 아니 그럼 끊으시죠. 그랬더니 글쎄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대로 가면은 병들어서 죽는다는 걸 알아. 자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지금? 목표와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 사람이 목표와 행동을 그동안도 시도를 해봤을 때도 한데, 중요한 거는 혼자서 하다가 그만두고 혼자서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상황들이 많아졌을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대로 가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자신이 원하는 건 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 이거 끊고 싶다. 네. 그럼 코칭 과정은 대화, 구체적 상황 정리, 원하는 것을 정리하고, 시간 질문 뭐 이런 거 하고, 하우 질문, 실행 방법, 어떻게 실행하면 될까요? 실행 환경 조정, 이런 거예요. G7 코칭 영역 나누기. 먼저 고객이 원하는 걸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5가지 성품 중 어느 부분을 다뤄야 할 것인지 자각하게 한다.
종기함의 문제인지, 자존감의 문제인지, 삶의 스타일의 문제인지, 인간관계인지, 재능 개발인지 5가지 성품의 각 영역을 생각하면서 내담자가 지금 어느 영역을 다루기를 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자기를 너무 많이 학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하고는 어떤 코칭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존귀함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코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또 그 자존감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뭔 코칭을 해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능 개발을 해야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고 재능 개발을 하게 해주고.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뭐 그동안 이제 심리 상담을 한 사람들이 수십 명 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뭐 다른데 교인들이 와서 상담하고 가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있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고, 기존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고 하는데 건강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그들이 그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또 그런 걸 도와주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보면은 그게 치유의 목회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자, 그 영역이 현재를 자각하게 하고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또 나는 우울증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상실감이에요. 상실감. 그러니까 뭔가 채울 수 있는 코칭, 그 중에서 그동안 쭉 들어보니까 인간의 사랑만을 채우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코칭이 필요해요? 사랑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가만 놓고 5가지 하나님 성품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은 결국 그 안에서 다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코칭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재능 개발 코칭이라든지 뭐 이런 분야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학습을 성실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습이 먼저가 아니고 그 학습을 하는 심리 상태가 먼저예요. 심리 상태가 먼저입니다. 하기 싫은데 계속 하라고 하면 짜증만 나는 거예요. 하고 싶어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수업이 있고 선생님의 수업이 있어요. 자기 수업은 자기가 뭔가 궁금히 여기면서 하고 싶어서 하는 수업은 자기 수업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선생님 수업이에요. 얘는 그냥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수업을 하나도 안 하고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학을 2시간 강의했어. 얘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2시간 강의 들었지만 얘 속에 남아있는 그 수학 공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관심을 가져. 마음을 심리적으로 그걸 하고 싶어. 궁금해져. 그러면은 그 수학 시간이 자기 수학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학습하고 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이에요. 그 영역의 현재를 자각하게 합니다. 이대로 가면 현재 상태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상태냐. 근데 그게 그대로 진행되었을 때 몇 년 뒤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생각하게 하고, 이루고 싶은 목표의 한계치가 어딘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과정의 목표를 정하고 실행 환경들을 만들어요. 코칭의 기본 철학,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답은 모두 그 사람 내부에 있다는 거,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거. 코칭은 내면의 현재를 만나게 하는 기술입니다. 코칭은 고객에 대한 호기심이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자, 심리 질병의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리 질병.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본능적 욕구에 대한 장애예요. 본능적 욕구에 대한 장애. 그러니까 본능은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5가지 성품에서 나오는 본능이에요. 나는 뭐뭐를 하고 싶다. 나는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 욕구에 대한 장애가 심리 질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본능의 욕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장애 요소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공감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P코치의, 그래서 코칭은 고객에 대한 호기심이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을 바탕으로 한다. 코칭의 목적은 변화와 발전에 대한 답의 발견이기 때문이다. P코치의 변화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게 한 질문. 지금의 상태에서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이슈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달라진다면 더 나아진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이슈가 무엇입니까? 코칭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고 싶습니까? 지금
아무개님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변화에 대한 어떤 자각을 이제 체크를 해주는 거죠, 이게. 자, 코칭 영역 선정. 먼저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잡고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보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우선순위. 자, 대화 모델. 이 사람은 이제 그로우라고 하는 대화 모델을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GROW. 그래서 G는 goal, 목표예요. 그 다음에 R은 reality, 현실. 그 다음에 옵션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내용들이죠. will, 어떻게 할 것이다. 여기에 첫 번째예요. 자, 이 모델은 존 휘트모어와 그의 동료들이 코칭에 접목하여 전 세계에 널리 보급을 했다. 그래서 리얼리티, 현재 상황을 체크합니다. 지금 나의 현재 상태, 목회에 대해서 현재 상태, 그 다음에 뭐 또 인간관계의 현재 상태, 우리 가정의 현재 상태, 학업의 현재 상태, 어떤 과목은 점수가 이렇고 어떤 과목은 나쁘고 이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자각을 합니다. 자각을 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목표를 세우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과목이 국어인데 이 싫어하는 과목을 어떻게 내가 좋은 과목으로 만들어 볼 것인가에 대한 목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을 탐색하죠. 그래서 실행 의지를 만들고 목표와 현재 상황에 대한 차이를 자각하면 고객은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대안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실행해 나간다. 목표와 현재라는 두 개의 기둥을 머릿속에 두고 대화하면 손쉽게 익힐 수 있다. 목표 설정, 고객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G7의 기본 틀에서 구분하고 방향성을 정리하면 많은 답을 얻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고객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아,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5가지 성품의 영역 중에 어느 분야다. 존귀함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재능 개발을 하고 싶어 한다. 자기 장점을 찾고 싶어 한다.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어 한다.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코칭의 방향을 정리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다음 책에서는 이제 그 5가지 성품을 코칭하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존귀함의 영역에서 이제 존귀함의 영역에서는 존귀함이 어떤 것을 코칭을 할 건가 그걸 이제 예로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의 다양성에서는 재능 개발인데 재능 개발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전문화시키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다루는 거고 그래서 하나씩 샘플로 이제 5가지 성품을 다 다뤄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쭉 보면은 이제 좀 더 이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코칭을 한다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 좀 더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자, 목표.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고객이 원하는 목표를 찾는다. 필요하다면 정확한 현실. 자, 업무의 성과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심리적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비즈니스에 대한 문제입니까? 고객과의 문제입니까? 제품 생산에 대한 문제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없을 때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자, 먼저 가장 중요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막 혼합된 게 많아요. 이 혼합된 것을 바르게 구분해서 현장화해서 치료를 하거나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막 희미하고 뒤죽박죽 섞인 것을 중요한 것을 중요 요점을 끌어내서 그걸 해체시키거나 그걸 성취시키거나 하는 거 방법을 우리가 심리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게슈탈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의 게슈탈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게슈탈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형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형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가운데 것만 딱 명확하게 딱 보이고 주변은 흐릿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딱 보이는 걸 전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흐릿한 것들을 배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막 뒤죽박죽 돼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지금 뭐 싱숭생숭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그 중에서 뭐 때문에 그런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연담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쭉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옛날에 어머니하고 이런 다툼이 있었는데 이게 나를 혼란하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찾아낸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의 그런 상처받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시킬 건가 해서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생긴 마음 아픔이 치유가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대화가 끝났을 때 어떤 결과를 얻기를 바라십니까?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학습을 해놔야 됩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방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 양반이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심수생 뒤죽박죽 뭔 이야기인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하는 사람이 나중에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질문들을 많이 알아서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나간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다음 장의 내용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게 우리가 앞으로 다뤄가야 될 모든 코칭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만 정확하게 딱 체크를 하고 그대로만 움직여 가면은 뭐 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뭡니까? 이 목표는 누구를 위한 목표입니까? 혹은 누구를 위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결과를 기대하십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부부 갈등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러면 어떤 정도의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 목표 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냥 서로 안 싸우면 되죠. 뭐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아니, 안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요. 좀 서로 우리가 소통이 좀 잘 돼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면 될까요? 좀 더 발전된다면 옛날처럼 막 서로 사랑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거기까지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이게요, 엄청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이제 셀프 코칭도 이제 종종 해봅니다. 성경 구절을 내 삶에서 실현하기 위한 셀프 코칭도 해보고, 예를 들면 범사에 감사하라. 요즘에 내가 제일 많이 암송하고 생각하는 말씀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하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건 언제 필요하냐면은 세상에 대한 기대가 다 재미도 없고 무너지고 그러면은 우리들이 뭐 가지고 기뻐하겠어요? 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내 삶을 통치해야 되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내 삶을 통치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게 성경 속에서 바울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를 내가 이제 어떻게 실행 계획을 짜요.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몇 번씩 외치고,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땐 그 앞에서 어떻게 이거를 실현하고, 이런 걸 쭉 해보면 그게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코칭은 그냥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기억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코칭은 이걸 구체하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5번 외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외친다. 그 다음에 점심 때 또 몇 번 한다. 저녁에 몇 번 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중에서 감사할 일부터 먼저 찾는다. 이런 걸 내가 쭉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를 해서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더 구체화하려면 노트를 가지고 이제 내가 셀프 코칭 노트를 가지고 기록을 해요. 오늘은 몇 번 했고, 오늘은 성공했고, 오늘은 안 했다. 내일은 그러면 이걸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내 뇌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현하기 위한 셀프 코칭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에 새로운 감정을 형성하는지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감정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감정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새로운 정보를 내가 내 뇌에 익숙하게 입력을 시켜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안에 자연스럽게 원수 딱 그러면 사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이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짜져야 돼요. 예수님은 먼저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먼저 그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원수 사랑.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될까? 우선 좋은 장점부터 찾아보자. 그 사람에게도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이 있다, 분명히. 그거부터 찾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실행 계획을 짜면 나중에 그 원수에 대한 미운 감정이 많이 바뀌어요, 이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참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과학적이라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목표 이외에도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그의 참 목표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상적 목표가 아닌 어떤 사람은 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위대한 그러냐고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시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건 다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코칭은 그 추상적인 이야기를 현실성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떤 걸 하고 뭘 하고 어떤 방식으로 코칭 목표와 연계된 세션은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원대한 코칭 목표를 행동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중간 과정이 바로 세션 목표의 수립이다. 코칭 목표가 구체화된 것이 세션 목표고 세션 목표가 더 구체화된 것이 행동 계획이다. 자, 그러니까 목표가 설정이 됐으면은 가는 코스를 정해야 되고 가는 과정을 만든 다음에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예를 들어 놨습니다. 육성형 리더 되기가 코칭 목표라면 회의 방식의 개선이 세션 목표일 수 있고, 자, 육성형,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리더 되는 훈련, 리더십 키우는 이제 코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키우는 리더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것이 뭐가 나왔어요? 회의 방식이 좀 개선돼야 된다. 지금 방식으로서는 좀 성숙한 리더십을 못 만들어낸다. 맨날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러면은 성숙한 리더십이 안 되죠. 근데 일단은 회의 방식을 바꿔서 그 사람의 생각을 묻고 그 사람에게 맡겨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장해가는 리더십으로 키워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P코치가 말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자, P코치님이 말하는 목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이 필요하고 코칭 목표를 구체화하고 나면 그 중에서 무엇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 질문하고 하나의 모습을 선택하여 세션 목표로 정한다.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서 이번 세션에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한 건 뭐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고 이게요 중요한 것만 1순위, 2순위, 3순위로 쫙 구분을 해놔도요 굉장히 홀가분해집니다. 이게 근데 이게 막 뒤죽박죽 되면은 막 복잡해져요. 아침에 사무실 가가지고도 일이 막 뒤죽박죽 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하다가 끝나. 그 다음에 그냥 오늘도 쓸데없는 일만 잔뜩 하다 끝나네. 후회만 돼. 그러면 딱 그날 저녁이나 그 전날 저녁에 내일 내가 할 업무들이 쭉 있으면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뭐부터 할 거냐. 그래. 한꺼번에 또 왕창 하려고 이것도 안 돼. 하나씩부터 하자. 저는 이제 글을 계속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책을 쓴다 그러면 벌써 그냥 질려가지고 도전이 안 돼버려. 그냥 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한꺼번에 생각을 하면 이거 언제 쓰지? 이거 못해. 그래서 어느 날 결심한 게 뭐냐면 하루에 한 장씩만 쓴다. 한 장씩만 쓴다. 그러면은 쉬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책도 그냥 두꺼운 책 딱 갖다 놓고 보면은 이거 언제 다 읽지 이거 막. 예? 어떤 사람 막 책을 700페이지씩 써놨어요. 이거 언제 다 읽나요? 그럼 그때 이제 뭐부터 합니까? 하루에 한 장씩만 보자. 한 장씩만 보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날 이제 도착할 때가 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고, 가장 시급한 건 뭐고, 가장 쉬운 것은 뭐고, 지금 당장부터 할 수 있는 건 뭐고, 이런 걸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코칭 목표 설정입니다. 상위 목표, 하위 목표. 상위 목표는 보다 추상적인 자신에 관련된 거, 하위 목표는 구체적이면서 특정한 행동 관련된 거.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 접근 목표, 회피 목표. 접근 목표는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회피 목표는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목표예요. 학습 목표와 수행 목표. 개인적인 숙달, 성과를 보여주는 것. 자, 코칭 목표가 세션 목표로 전환되는 과정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치. P코치님의 코칭 목표가 육성형 리더 되기인데요. P코치님이 생각하는 육성형 리더는 어떤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P코치, 내가 문제를 직접 풀어주기보다는 부하 직원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리더. 부하 직원이 말을 할 때 경청해서 쓸만한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키워주는 리더. 회의 시간에 자신의 의견이 정답이 아니더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리더.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자, 코치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에 것은 문제 해결력 향상이고 뒤에 모습은 두 모습은 부하 직원과의 소통 이슈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 있을까요? P코치, 부하 직원 한 명 한 명이 잘하는 게 뭔지 파악해서 그 점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맡기는 것도 있군요.
코치 강점의 파악과 활용이네요.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피코치. 여기서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죠. 각자가 우리 회사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를 알아내서 그분을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코치 부하 직원에게 커리어 코치 역할을 하는 것이네요. 또 다른 생각 있으세요? 자, 계속 뭘 물어요 지금? 또 다른 질문이에요. 피코치 현재로서는 이 정도입니다. 여기까지가 코칭 목표의 구체화 과정이다.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한다. 코치 육성의 리더의 구체적인 모습을 4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해결 영향사 확인 질문이에요 지금. 확인. 소통 방식 개선, 강점의 파악과 활용, 그리고 부하 직원의 커리어 코치가 되는 것. 이 중에서 오늘 세션에서는 무엇에 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자, 고르는 거예요 또. 하여튼 코칭은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구체화. 자, 문제 해결 향상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소통 방식 개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은 매일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부터 변화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션의 목표를 문장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은 피코치, 부하 직원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기가 어떨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션 목표가 수립되고 나면 목표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코치, 부하 직원이 피코치님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코치님은 피코치님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피코치,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 목표인 육성의 리더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잘 이해되셨나요? 이쪽은 이해가 되는데 이쪽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돼요? 대단하세요. 네. 자, 지금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코칭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육성형 리더예요. 육성형 리더라는 게 뭐예요? 키우는 리더예요. 성장하는 리더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부하 직원들을. 그럼 이제 성장하는 리더를 만들고 싶은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눠보다 보니까 여기에 한 4가지 정도의 타이틀이 나왔어요. 그래서 코치가 쭉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육성형 리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4가지를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4가지를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그럼 오늘은 어느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소통 방식.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의 주제를 뭘로 정했어요? 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기. 분위기 조성하기. 그러면은 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우선 잘 경청해 준다든지 분위기를 따뜻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결론부터 이제 그쪽으로 먼저 방향이 이동했어요. 적극적인 의견이 개진이 벌어진다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좋죠. 그리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제가 목표하는 이렇게 성숙한 리더십을 만드는데 아주 한 발 더 다가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이런 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육성은 리더가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오는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은? 그냥 일 시키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주 그냥 혈압이 올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뭐 이런 현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현재 점검, 현재 상황. 목표와 관련된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당신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맨날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 부리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4명에 못 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 상황이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이러다 보니까 가족 관계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맨날 아내한테 그냥 성질내고 애들한테 성질내고 막 이러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이대로 가다가 내가 우울증 걸리거나 부부관계가 파탄 나거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민해 보신 분은 고민해 보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 뭘 시도해 보셨습니까? 밥도 같이 먹어보고 뭣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리얼리티 세션 목표 관련된 현실에 대한 관점의 전환. 단계 리얼리티의 현실의 단계의 핵심은 코치가 피코치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세션 목표를 둘러싸고 현실에 대해 피코치가 다양한 관점에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꾸 질문을 해서 또 자료를 제공해서 그 사람이 자기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대화 1. 피코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문에 정말 화가 납니다. 코치 그렇군요. 화나는 일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2번째가 훨씬 좋은 대화예요. 직장에서 일할 때문에 정말 화가 나요. 그렇군요. 직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네요.
네,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가 훨씬 더 코치다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려면 그냥 직답이나 애매해지죠, 이게. 자, 대화 1은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대화 2는 해결 중심의 반응이에요. 피코치는 해결책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해결책 중심의 대화를 이끄는 연습이 필요. 피코치의 욕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답은 피코치에게는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이게 무슨 욕구예요? 예, 5가지 하나님의 형품의 욕구입니다. 장애물 점검, 뭐가 발목을 잡나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는 그냥 이것저것 다 보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이제 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그거는 무조건 다 거의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다음 장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이런 거 저런 걸 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하는 겁니다. 장애물은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걱정이 되세요? 뭐가 당신을 멈추게 하나요? 당신의 발목을 잡는 건 뭡니까? 컨트롤이 잘 안 된 건 무엇입니까? 장애 요인의 원인이 어디다고? 이런 질문들은 좀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이에요. 결국은 질문. 장애 요인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요? 또 다른 장애 요인이 있다면 뭘까요? 이런 과정에 새로운 목표를 찾을 수 있다. 본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먼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 1차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의 관계와 업무 처리 문제 가운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가정에서 자녀와의 스트레스가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1차 목표가 직장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관계 회복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안들. 자, 부부 관계를 하는데 이 코칭을 하는데 나중에 대화를 쭉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해야 돼요? 그 상처를 치유하고 해소시키고 여기부터 가야 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씩 찾아내는 거예요. 옵션, 대안. 모든 장애물에는 반드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다양한 관점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들은 뭔가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법 중 가능성 있는 대안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하시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가 있습니까? 각 대안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이 대안들 중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자원을 찾아가지고 자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용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지난번에도 신학교에서 그 전도사님이 자기 딸 문제 가지고 상담을 해요. 딸이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내가 볼 땐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데 딸이 일단 상담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상담하는 자체.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에 한번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할 때 좀 상처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상담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일단은 전화 상담을 얼굴을 안 보고 하는 상담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책을 통해서 스스로 셀프 상담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키워줘야 돼요. 우리가 자원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대화 나누면 충분히 해결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이거 자원을 사용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원을 쭉 찾아서 자원을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코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때 사용할 자원이 뭐지? 아, 우리 아빠의 힘이 좀 필요해. 그럼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이런 데 좀 도와줘, 이럴 수 있는 거고, 영적 자원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 그럼 하나님 앞에 이건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계획을, 뜻을 정해서 기도하면 하늘의 자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 많은 하늘의 자원을 내버려 두고 안 쓴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이건 자원 낭비죠, 이게. 그래서 그런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자, 과거에 행한 것들 중에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오늘에서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입장에서 보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이나 이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과거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혹시 꿈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제가 그래도 이런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쳐가지고 다 필요 없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다시 지금 시도해 볼 수는 없을까요? 하고는 싶은데 환경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환경 속에서 차선책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과거에 이런 상황을 만나본 일 있습니까? 당신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사건 해결을 위해 도와준 자원들은 뭐가 있나요? 그 결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것들 중 지금 이 상황에 응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나요?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해 본 방법들은 뭐가 있나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은 뭐가 있나요? 이걸 위해 상대가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다른 사람의 모델을 찾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원이라는 게. 자, 당신이 존경하는 멘토가 있다면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변이 이런 상황을 해결해 본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알고 있나요? 그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들어볼 수 있나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 수 있나?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성경의 인물들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양한 책 속의 주인공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한 자원 찾기, 외부에서 내부에서 자신의 강점, 자신의 약점 찾기, 보완하기, 영적 자원 사용하기, G7의 영역들을 동원해서 대안들을 찾을 수 있어요. 존귀함의 영역, 모양의 다양성의 영역, 다름의 원칙, 장점의 원칙, 파트너의 관계 원칙. 자, 지금 다른 사람과의 열등감 때문에 굉장히 시달려요. 이런 사람한테 어떤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모양의 다양성이라는 책, 이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열등감을 해소할 수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실행 가능성이 높은 행동 계획의 수립. 해야 되니까 하는 계획보다는 하고 싶어서 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건 해야 돼. 이거보다는 하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행동 계획을 보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거면 할 수 있겠다 싶은 느낌이 드는지요? 어떠세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행동 계획을 실천하면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이 계획을 실천하면 누가 가장 기뻐할 거예요? 이런 행동 변화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행동 계획이 본인의 추구하는 가치와 맞나요? 자, 스마트 법칙. 정확히 뭘 하려고 하는가? 행동 실행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피코치가 해낼 수 있는 일인가?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가? 언제쯤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막연한 계획보다는 구체적이야 하며 자녀에게 칭찬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에게 칭찬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자녀에게 하루에 한 번 칭찬하고 이런 노력을 일주일 동안 계속한다. 뭐가 다르죠? 네, 나는 우리 아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줘야지. 이거보다 나는 우리 아들한테 아침마다 어떤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이런 방법을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지속한다. 어느 게 더 구체적이죠? 네, 어느 게 더 실현 가능성이 크죠? 네, 자, 칭찬을 할 때 더 구체적이에요. 칭찬을 하고 싶은데 말썽만 부린다. 그래도 그 속에서 좋은 점을 찾겠다. 이러면 훨씬 더 나아지는 거예요. 내가 칭찬을 해야 되겠는데 가니까 막 다 뒤집어 엎어놓고 막 회초리 들고 두들겨 맞아야 될 상황을 벌여놨어요. 그러면 칭찬이 나갑니까 이거? 야단치죠. 야단. 네. 또 그 전에 마음에 결심이 있어서 아들 앞으로 아빠가 칭찬 많이 할 거야. 딱 이렇게 해놨는데 성질 내니까 아빠는 맨날 말만 하고 거짓말만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실행 의지, will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당장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일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먼저 뭘 시도해 보겠어요? 대안을 실행하기 위해 이번 주에 뭘 하시겠습니까? 다음 미팅에서 무슨 이야기 나눌까요?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있다면 뭔가요? 실행한 것을 코치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실행을 방해한 요소는 뭘까요? 실행할 의지를 스스로 평가한다면 몇 점 정도인가요? 실행을 위해 스스로에게 다짐의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해보시겠어요?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새롭게 인식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행동 계획이 실천될 수 있는 장치 마련. 세션을 마무리하는 작업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수립된 행동 계획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변화를 쉽고 즐겁게 하려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상호 책임, 행동 실행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약속을 한다. 네, 고객에게 이제 주인이 저는 앞으로 우리 손님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지원망 마련, 행동에 대해 긍정적 피드백을 줄 사람, 하지 못했을 때 일깨워 줄 수 있는 사람, 코치의 중간 모니터링, 세션 사이에 코치가 전화 혹은 이메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 상담하면서 심각한 사람한테는 이제 코칭적 상담을 저도 이제 주로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카톡을 나눕니다. 저녁 때는 오늘 하루 중에 당신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3가지만 체크를 해서 보내주세요. 이런 거예요. 아침에는 오늘 하루 동안 해보고 싶은 일, 계획한 것들을 어떻게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카톡을 통해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호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장치가 준비됐으면 피코치에게 이번 세션에서 인상 깊었던 점을 요약해서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는 확실성을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해요. 심리 치료를 할 때 상담이나 이런 걸 할 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코치의 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우선 일단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나 이런 게 오면은 내가 이러다가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미친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안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미쳐버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방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확실성을 갖고 이야기를 해주고, 실제로 보면은 다 생각의 심리적 문제는 심리의 변화를 만드는 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실성, 될지 안 될지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걸 심어줘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예, 창세기 1장 27절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예, 할 수 있는 거예요. 코치도 이것을 신뢰하고 코칭을 해야 하고, 고객 역시 이것을 확신한 가운데 진행해야 한다. 기독교 코칭은 없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모세를 보내시려고 하실 때 모세는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뭘 물었어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이게 코칭의 기본 원리예요. 문제를 인식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자원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뭔지를 찾아내어 실행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선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것의 경계선을 정해야 돼요. 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면서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할 수 없는 것들의 경계선을 점점점 허물어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요런 이야기. 네, 요런 이야기. 자, 처음에는 이게 필요해요. 처음부터 이것과 이게 섞여 있으면은 막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바꿔보겠다. 이건 내가 못하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변화시켜 가면서 점점점 이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 영역까지 변화가 시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우리 신앙인들은 뭐 해야 돼요? 맡기는 거죠. 네, 할 수 없는 영역은 맡기는 거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포기하는 거고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는. 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입니다. 100%가 아니라도 나는 예전의 행동보다는 새로 시도했던 행동을 이제도 자주 할 수 있다. 자신감만으로도 충분하다. 성공 패턴의 발견,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은 문제나 목표에 따라 고정된 한 가지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마다 가장 적합한 방식이 존재한다. 강점 발견과 강화, 못하는 것보다는 잘한 것을 찾아서 어떻게 잘했는지 생각해. 항상 이게 중요해요. 못한 것보다는 잘한 것. 성취, 목표가 완전히 성취가 하나도 안 됐어도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한 가지 세션의 목표라도 성취했으면 그걸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그거를. 네. 그리고 그걸 발전시켜야 합니다. 행동 시도 단계에 경험한 의미 있는 성공 사례의 경우 각 사례의 성공 요소 탐색하기, 성공 요소들을 연결하기, 내게 의미 있는 성취 찾기, 내게 의미 있는 성취는 뭔가, 그것이 내게 의미 있는 이유는 뭔가, 성취를 촉진한 요소들은 뭔가, 변화된 자아상의 확립, 변화 행동의 일반화, 코칭에서는 변화를 점진적인 과정으로 본다. 자아상 변화를 확인하는 질문, 코칭을 시작의 전과 달라진 건 뭡니까? 코칭에서 성공 경험을 토대로 나는 뭐뭐한 사람이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잘 이해됐습니까? 자,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김치찌개 잡수시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자, 특히 이제 3장은 코칭의 기본 원리는 이런 거다라는 걸 우리가 쭉 봤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질문들은 좀 많이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같은 질문이라도 좋은 질문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이제 4장입니다. 식사하고 오셔서 저녁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